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시각이 일단 토요일 6시 34분이네요. 네. 자,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지금 찍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일단 SX에 대해서 제 대응 전략대로 했으면 상당 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겠죠. 자, 오늘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산운용사의 블록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자, 블록딜이라는 게 뭔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대주주는 머큐리죠. 네, 머큐리가 지분을 팔 거다라고 했죠. 그 머큐리가 지분을 팔 텐데 이 블록딜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 시초가. 자, 이게 얼마에 시작되는지 1번, 2번 시나리오가 있는데 블록딜 가격이 만일에 할인, 즉 머큐리가요. 이 자산운용사 지금 42군데로 늘어났어요. 가격을 싸게 넘길 겁니다. 자, 이 가격이 만일에 그 하단에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자, 다시 한 번 더, 세 번의 거래를 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수익이 60% 정도 발생될 거고, 자, 1번의 시나리오, 이 가격보다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는 금지입니다. 그 가격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아시죠? 그때 거래하시게 되면 좀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팔고 다시 거래하십시오. 아시죠? 그러면 대략 많이는 아니에요. 38% 정도 수익이 날 겁니다. 이거는 이미 뭐 로지스, 네, 이 지분을 팔고 이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해서 다시 로지스를 양방향으로 거래하면 살 수도 있어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아시죠? 왜 그러냐? 이 8대2 인적 분할했죠. 자, 20년간의 인적 분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 알아봤더니 30군데, 30군데가 인적 분할했는데 17군데가 정확히 얘하고 똑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시가총액도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야죠. 자, 가격 전략, 자산운용사 가격 전략 하나 말씀드릴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시나리오, 그동안 있었던 과거의 시나리오, 이거 알아야 돼요. 정말 놀라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고 가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어떠한 기업을 똑같이 따라했다. 예. 그리고 어떠한 광물을, 니켈이죠. 정확히 말하면 니켈과 리튬. 요 두 광물을 이용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13일이 거래 정지였죠. 자, 이미 지나간 사실인데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13일이라는 날짜에서 15일로 변경한 이유. 이걸 알아야 돼요. 분명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 정지는 왜 9월 1일 날 거래 정지를 시켰는지. 이 과거의 사를 알게 되면 내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펀드 매니저 하면서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됐다고 했죠. 자,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뭐 안교수로 이렇게 주식 타짜 활동하고 있지만 저희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출신의 연구원들이 일단 자료 분석을 해요. 시장에 대한 어떤 색깔이나 몸으로 받아들이건 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점 말씀드리고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와, 목이 많이 안 좋네. 자, 인터넷 검색하시게 되면 저 개인 채널이 뜰 텐데, 요거는 저희가 며칠을 좀 잠궈놨다가 이렇게 열어드리는 건데,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종합상사 기업이 이제는 리튬, 니켈을 한다라고 해서 적어놨죠. 2차 전지 사업을. 이건 분명 엑시트를 위함입니다. 대주주 고점 매도 중이죠. 두 종목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따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리스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자, SX.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실들이 녹여 있습니다. 호호 이렇게 적어 있죠. 자, 볼게요.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가격을 보지 마세요. 자, 가격을 보지 몇 말란데 주가 상장되어 있는 이때 증권에서 얼마입니까? 천 안 원짜리 보입니까? 종목도 자, 1주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자, 그렇게 보고 하락 후에 실적은 여기죠. 어떻다? 여기서 당연히 자, 안 좋아요. SX 인적 분할 주가의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실들이 녹여져 있답니다라고 해서 했었죠. 자, 이때 제가 매수를 권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 대주주 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머큐리. 자, 들어갑시다.
자, 머큐리 대주주로 있는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죠? 자, 파이팅 안 해주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파이팅 댓글로.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안 좋고 그러나 봐요. 잠을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금융권 세미나 갔다 왔는데 헛소리 그만해라 이런.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대주주가 매도를 했어요. 32,000원 32,000원에 매도했는데 여기서 지금 거래를 했던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손절매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지 마라. 접근을 해라. 왜? 이게 이틀 후면, 정확히 말하면 이틀 후면 거래 정지죠. 얘네들은 머큐리는 지금 50%의 지분을 보유했던 거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팔기 위해서 지금 이 인적 분할을 이용한 건데 주가가 너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죠. 너무 오르면 비싼 가격의 자사운용사로부터 블록딜을 안 해준다는 거죠.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요소로 니켈과 리튬,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 자, 사업 진출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쵸? 근데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S게 끌어올린 주가를 끌어내린다? 말이 될까요?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때 몇 프로예요? 상한가. 그 다음 19%.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4,2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확히 42,000원을 넘길 수는 없다. 여기서 하신 분들한테 분명히 팔라고 했어요. 근데 안 판다. 왜 그럴까? 상한가를 받았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릴 건 딱 하나죠. 20년 동안 인적 분할한 30개의 기업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1.1조 원이었어요, 이때가. 자, 1.1조 원으로 끝났을 때 1조 내의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10배를 올려서 어떻게? 종가로 끝난 적은 없었다. 그래서 러프하게 4만 원에 파세요. 그죠? 근데 90%의 분들은 다 그랬는데 꼭 몇 분은 여기서 올라오는 줄 알고 어떻게 했다? 팔고 다시 샀다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했습니까? 예,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작전이라는 표현을 안 쓸게요. 어떤 시세를 올리기 위한 그리고 대주주 머큐리의 지분을 나가게 위한 수단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이 SX를 자 보게 되면 누굴 똑같이 따라했다고 했죠. 그죠? 자, 월요일날 전략도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돼. 알지 않으면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요일 시초가 1번, 2번을 무시해 버릴까봐. 아시죠? 자, 이 기업은 누구를 똑같이 했다? 1번.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와 금양. 자, 이 머큐리가 데려오죠? 이 대표이사를, 여기 대표이사를. 야, 우리가 이제 손 털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5천 원에 이 기업을 인수했어. 이제 이 기업을 털고 나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현대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뭘까? 어떤 재료를 하나 등장시키시죠. 사업을. 왜? 딱 하나죠. 상사 기업이니까 무역 상사, 수입 수출 너무 오를 수 있는 재료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SX라는 그룹은 2010년도까지 주식을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SX는 알짜인 조선해양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2011년도에. 그쵸? 자, 근데 이 기업을 이름만 남겨놨어요. 얼마였다? 시가총액 1,000억. 1,000억인 회사를 얼마까지 끌어올렸다? 1.1조 원. 대단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거래소, 자, 4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어떻게 작전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주식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자사운용사 여의도에서 있으면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항상 어떻게 했다? 항상 스탑 펀드 매니저. 그죠? 수익률을 가장 많이 올릴 땐 600%, 적게 올릴 때도 200%의 수익을 올렸다. 1,000억을 가지고 운용하면서. 이유가 뭐였다? 시장, 그 다음에 산업, 업종, 종목
이렇게 위에서 알아보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판때기는 무조건 알고 접근했답니다. 자, 볼게요. 코스닥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 거냐면 자, 매출액. 매출액이 미달되는 기업. 쉽게. 자, 코스피는 영업이익은 좀 안 나더라도 매출액만 나와도 돼. 근데 이 SX는 어떤 기업이다? 매출은 있어. 실적이 안 좋아. 자, 이쪽으로 갈게. 자, 이 시장이 큽니까? 이 시장이 큽니까? 이 시장이 크죠.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으면서도 소형주였어.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짜리는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그러면 코스피에 있는 1,000억짜리 종목은 어떻겠어요? 잡주였습니다. 잡주. 쉽게 말해서. 왜? 매출은 즉 수입과 수출을 하면서도 수익이 안 나는. 그러면 적자 회사인데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 그게 바로 거래소니까. 코스피는 매출액이 발생이 되면 이 실적, 영업이익이 안 좋아도 상장 폐지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갑시다. 자, 에코프로와 자, 금양. 소형주인 1,000억짜리 업체를 1조짜리로 만들죠. 자, 이 머큐리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어떤 회사?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뭐냐면 아니 무슨 사모님이 모여서 한 거 아니고 몇 명이 모여서 만든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근데 기업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지 않는 거야. 근데 글로벌적으로 인해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털고 나가야지. 그러면 이걸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손해보고 나가고 싶진 않은 거야. 지금 대표이사를 불러. 니켈과 이제 리튬을 가지죠. 자, 어떻게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를 보세요. 에코프로 주가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30배를 냈죠. 그리고 금양이라는 종목 아주 오랜 시간 동안 4,000원짜리를 끌어올렸죠. 몇 년 동안. 자, 그러면 공통점이 뭐다? 둘 다 리튬이다. 금양은 뭐다? 콩고에 있는 1조 원짜리의 광산을 350억에 인수했다. 난 이거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논리가 있어요. 뭐냐? 3조 이상의 코스닥 종목이 1년 이상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시장의 의견으로 받아와라. 이게 바로 우리 펀드 매니저 할 때 항상 중요시 여겼던 거.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따오는데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리튬이라는 광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랫동안 이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재료가 없다. 왜? 만일에 갑자기 바이오 산업을 한다고 하면 안 하지. 시장에서 안 먹힐 수가 있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빠지지. 지분의 50%를 들고 있는 머큐리는 털고 나가지 못할 거라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야, 그러면 다 좋다 이거야.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 재료를 냈을 때는 주가가 폭등할 거라는 걸 알았는데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느냐는 미지수라였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가를 끌어올리시죠. 어떻게? 하나를 데려오죠. 누구? 바로 포스코인트. 포스코인트를 데려와요. 얘네들을 100% 추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년간의 데이터 가격 정확히 월요일 날도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자, 바쁘신 분들은 자, 일단 이거 보내드릴게요. 주말 오늘이죠. 예, SX 분할 자산운용사 운용사 블록딜 요소 및 가격 20년간의 자료죠. 자, 이거 받아가시게 되면 일단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STX 그다음 샵 이것까지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스팸이 안 걸려요. 자, STX 샵 보내주시고 이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는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 변동성이 클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가격을 알면서도 어떻게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꼭 3번의 거래를 하세요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블록딜 가격에 내에서 종가 기준으로 보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은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다룰 거고, 라이브 방송,
라이브를 할 거예요. 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들으실 분들은 자료, 자, 이제 봅시다. 바쁘신 분들은 일단 STX 샵 보내주세요. STX 샵. 바로 링크 주소와 이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기 와서 이제 대화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포스코인터가 어떤 회사냐? 자, 상사 기업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에코프로가 금량의 희귀 광물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가보자라는 건 알았죠? 왜? 갑작스럽게 바이오 산업을 넣어 버리거나 하면 급등락해서 제대로 팔아먹을 수가 없다고. 그쵸?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들처럼. 자, 이 기업. 이것도 많이 올랐죠. 2만 원짜리를 10만 원, 5배. 자, 머큐리가. 야, 우리 지분이 50% 있는데, 우리 걸 사갈 놈도 없고, 어떻게 팔아먹냐.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 대표 있죠? 머큐리 말고, 최대주주 말고, 지금 대표이사로 임명하신 분,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분한테 제안을 5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우회 상장할 겁니다. 한 건. 그리고 상장 기업을 이런 재료를 씌울 건데 이렇게 갑시다. 한 건. 그리고 세 건은 뭐냐면 CB. 재무적 투자자로 제가 1,000억을 운영했었죠. 100억 정도만 넣게 되면 10배 납니다 했는데 저는 참여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각 자산운용사 돌아다니면서 세일즈 잘해요. 결국은 뭐다? 5번 전부 다 성공시켰어요. 5번. 즉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각 자산운용사에는 아주 인기가 있는 인물이고 신뢰를 받습니다. 왜? 주가를 끌어올릴 이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시죠? 이 대표는 참고로 M&A 쪽 전문가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 포스코인터와 SX 뭐가 다를까? 뭐가 똑같을까? 자, 상사기업, 종합 상사기업이에요.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포스코인터가 지금 보면 포스코 그룹 같죠? 무슨 기업인지 아세요? 이 기업 과거의 대우인터예요. 여기 망했죠. 대우기업 망했죠. 망했죠. 자, 똑같은 거 망함. 자, 적어놓게. SX도 망했죠. 똑같죠. 자, 근본부터 똑같은 애를 데려옵니다. 이건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시나리오. 2번 상사기업.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기업. 똑같죠? 자, 3번은 뭐예요? 얘네들이 주가가 폭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테슬라. 테슬라라는 기업 아시죠? 전기차 회사. 전기차 그 테슬라에 한 40분의 1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소형 기업이 있어요. 리비안. 얘네들한테 2차 전지 광물을 수출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2차 전지로 묶은 거예요. 광물. 광물 기업. 대단하죠? 자, 뭐? 광물. 그것도 리튬. 얘를 보면서 와, 되겠다. 한 겁니다. 이 주가 상승률을 보고. 네 번째. 뭐가 공통점일까요? 머큐리가 물어봅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주가는 올릴 수 있는데, 거래량은 어떻게 할 건데? 진짜 그렇잖아요. 왜? 자, 봅시다. SX가 거래량이, 목이 안 좋아서 좀 이해해 주세요.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자, 어떻게 된다? 파이팅. 자, 여기서 거래량 보게 되면 별로 없어요. 4,000원부터 끌어올린 거는 여기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이런 거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거 다 자산운용사들이 끌어올린 거라고. 왜? 여기서 끌어올리려면 거래량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까? 안 사. 꼭 여기 가서 하잖아. 자, 해줘. 그리고 나서 머큐리가 올리는 것까진 좋은데, 응? 재료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만일에 이 큰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고점에서의 물량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딱 물어봅니다. 딱 한마디로 끝내죠. 신규 상장하시죠. 그게 뭔 소린고? 뭐 상장 폐지된 SS 조선의 양을 다시 등장시킨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적 분할. 자, 8대1로 인적 분할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상장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죠? 하나는 남겨두고
8대2로. 그쵸? 자, 그렇구나. 된 겁니다. 내가 소화를 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쵸? 8대2 신규 상장. 이게 바로 인적 분할. 그쵸? 자, 여기서 머큐리가 50%의 지분에서 4%를 팔았죠? 주가가 빠지죠? 빠지지 않고 있었으면 더 팔았을 거라고. 갑작스럽게 빠지니까, 와, 이거 대주주 팔았다고 해서 이 정도면 장내에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이거 해야 되구나. 다시 한 번 더 느낀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이 가격에 신규 상장주가 어떤 종목입니까? 비상장일 때 캐피탈사나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를 했다가 상장되면서 원금을 회수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 최대 거래량이 등장하잖아. 그쵸? 자, 네 번째 신규 상장 이벤트를 가지고 즉 어떻게 한다? 이 머큐리의 지분을 받아줄 수 있게끔 만든다. 그리고 왜? 머큐리가 여기서 장내에서 팔지 않더라도 각 자산운용사의 48군데의 지분을 블럭딜 쭉 할인 발행으로 할인으로 싸게 줘. 그러면 이 48군데에서 두들기면 되잖아. 혼자 두들기려고 하면 걸린다고. 왜? 말씀드렸죠. 각 증권회사의 모든 이 주식은요, 각 증권회사에 보관을 해야 돼요. 어디든. 그러면 그 증권회사에 있는 임원급 정도 되거나 감사팀, 결제사무팀 다 알아요. 그러면 야, 머큐리가 지분을 팔고 있어. 바로 알겠지.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라고. 미리 정보가 새가 나서. 그리고 다음날 공시를 해야 돼. 근데 블록딜은 좀 달라요. 자산운용사에 지분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넘긴 거를 장 끝나서 보고를 하거든.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할인을 해서 싸게 넘긴다고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팔아도 증권회사에는 알 방법이 없어. 왜? 48군데로 쪼갰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시나리오 아시겠죠? 그럼 또 궁금증 없어요? 아니, 아까 포스코인터 얘기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뭐 인적 분할 얘기를 해요? 얘는 뭐 그런 게 아닌데. 그쵸? 근데 이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우인터죠? 그 장거래가 나오던 미생. 그쵸? 서울역 가면 있는 회사 있죠? 이 기업이 이 재무적 투자자가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포스코가 사온 거죠. 그래서 포스코로 바꾼 거잖아. 근데 여기서 포스코라는 기업이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왜 좋았죠? 분할 상장을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개인들 몰라요. 포스코라고 하면 그냥 포스코인 줄 알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봐봐. 얘네는 실제로 분할을 한 적이 없어. 근데 포스코 그룹은 분할 상장을 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 시나리오를 도입한 거라고. 다섯 번째. 똑같잖아.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예요? 금양과 자 과거니까 에코프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자료집입니다. 네,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STX 샵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월요일 날은 대응할 겁니다. 자, 할 건데 이 STX에 대한 부분을 금양과 에코프로에 대한 단단함. 그동안 3년 동안 꾸준히 올랐던 거. 3년 동안 꾸준히 오르면 한 번에 깨지기도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얘를 도입한 거고 포스코라는 포스코 인터라는 기업을 보면서 1번 태생과 망했던 점 사업 영역 분할 모두를 동원해서 끌어올렸던 거야. 그래서 각 자산운용사 애들도 와 대단하구나 진짜 대단하구나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 SX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겁니다. 머큐리는 아직까지 지분을 안 팔았다고. 근데 뭐가 중요한 사실일까? 각 자산운용사도 지금 이미 가져온 물량들 있잖아. 이거를 처리할 때 이렇게 최대 거래량을 등반시켜 줘야만 팔 수 있잖아. 그래서 그들도 오케이 한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잖아. 또 물린 사람이 있잖아, 지금. 그래서 블록딜러에서 다시 종가 기준으로 싸게 주게 되면 이 자산운용사가 어떻게 써? 소화가 되지. 거래가 이거 한 번에 여기서 끝날까? 치고받고 엄청 많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위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사지 마라. 그쵸? 그리고
수익이 난 거는 팔아라. 저가에 샀으면. 그리고 3번의 거래를 하다. 얼마? 38% 수익. 근데 하단선에서 얘네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가격 밑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 왜? 지금 보니까 미국장 나스닥이 기술주가 급락했죠. 한 1% 정도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졌지만 니켈과 리튬 시세도 안 좋아. 고평가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장 전에 넘기거든. 자사운용사에. 이해되시죠? 그 가격 밑에서 시작하면 시장의 영향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30%의 현금. 혹시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시나요? 없으면 중대형주 파세요. 모르면 문자로 물어보세요. 네. 그걸 가지고 사요. 그리고 몇 번? 3번 거래하시라. 얼마 수익 난다? 적어도요. 70% 수익 납니다. 변동성입니다. 왜? 아니 자산운용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답지 다 알고 있고 20년간의 이 상장주 다 똑같잖아. 그리고 내가 5만 원을 못 넘는다고 했잖아. 자꾸 그래. 그쵸? 자, 그리고 이 로직스 들고 계신 분들, 이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종목 들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된다? 월요일 거래해야 됩니다. 그냥 또 점으로 간다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89 변동성 거래하세요. 왜? 결국 그렇게 하면 이 종목 하나만 정확히 4번 거래해. 4번. 이것도 블록돼 있다. 얼마 수익 난다? 50% 이상 추가적인 수익 나와. 변동성 엄청 크다고. 상한 폭이 30% 마이너스 30. 자, 이 종목도 변동성이 얼마에 시작했어? 그쵸? 이 부분이라고. 그리고 SX. 제가 말씀드렸던 3번 거래했으면 영상 들으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자유집. 얼마에 시작했냐?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10%, 10%. 그쵸? 몇 번이냐고. 아닌가? 제가 그 가격 상단에서 시작을 안 하면 무조건 매수했다가 8949, 8949 마이너스에 정확히 저점도 일러드렸죠. 그쵸? 35,000원이 지지선이라고. 왜 그런 말 했어요? 여기, 얘네들이 이 부근, 그쵸? 여기에 대한 대주주 팔았던 거는 유지하려고 할 거라고. 자, 아시죠?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행동하세요. 예?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제시한 이유 뭐다?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잖아. 아, 목이 쉬네. 첫 번째, 심리. 자, 주식시장은 정확한 각도기로 잴 수는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했던 말이 41,700원까지 가지만 러프하게 4만 원대 정리해라. 왜 그랬을까? 4만 원대에 내가 팔겠다라고 하면 500원이 밀리더라도 사람은 안 팔게 된다. 근데 이 부분을 잠시 뚫어버리는 걸 우리가 센치라고 하거든. 왜? 주식시장은 사람이 움직이잖아. 그쵸? 그래서 오버슈팅이란 게 나오는 거야. 뚫고 내려오는 거. 찍고 올라가는 거. 빠지는 거를 툼에 일으키는 애. 올라가는 거를 끌어올렸다가 물리는 애.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고 센치라는 거야. 이걸 반영을 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뭐가 있다? 시장. 시장이 만약에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에코프로 폭등하고 이러면 아침 시가를 들어올리면서 시작할 수도 있다고. 시장 분위기가. 그걸 파악을 해서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다 제시해 드리는데 안 해? 응? 여기서도 그렇고 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또 사버려. 그리고 분명히 가격 제시해서 어느 가격 위에서 시작하면 3번 거래, 밑에서 시작하면 바로. 그쵸? 근데 이걸로 했잖아. 그쵸? 그리고 35,000원 3번 거래. 제가 말했던 거 안 된 거 있어요? 80% 수익 추가적으로. 그쵸?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지스, SX 월요일은 반드시 교차 매매가 있습니다. 가격 전략대로 하시되 여러분들은 정확히 하더라도 아까 38%와 몇 프로? 네, 70%. 할 수 있지만 안 한다고. 왜? 사람이니까. 왜? 저를 이기려고 한다고. 왜 날 이기려고 하지? 예? 그러지 마세요. 자산 운용사이들 이기려고 하세요. 얘네들 지금 최근에도 형님 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중요한 건 왜 그들 위에서 머리 위에서 놀려고 안 하세요?
정보의 취약성이 분명히 있죠. 아까 포스코라는 그룹 대상으로 했고 아셨어요? 몰랐죠?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보에 취약해 있다.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월요일날 전략은 제가 라이브로 다룰 거니까 반드시 SX 샵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 아니야, 난 잘했어. 네 뭔 소리 하고 있냐? 이럴까봐 하나 더 말씀드릴게. 아시는 분이면 저한테 욕을 하는 문자를 해도 됩니다. 네, 욕의 문자, 욕으로 문자 하셔도 돼요. 근데 자 하나 들어봅시다. 여기까지는 알았다고 칩시다. 그쵸? 왜 9월 1일 날, 즉 8월 29일까지만 거래를 시키고 정지시켰던 이유는 아세요? 아니 그냥 그런 거 말고요. 갑자기 여기서 사업을 등장시킨 것도 그렇지만 왜? 자 봅시다. 그 2차 전지가 최근에 안 좋죠? 에코프로 금량이. 그쵸? 왜 안 좋을까? 자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에요? 아이 왜 그러세요? 시장엔 항상 이유가 있다. 9월 1일자로 2차 전지 업종이 빠질 때 수익이 나는 ETF 상품이 출시가 됐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어차피 이게 리튬 광산을 채굴하는 거라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물량을 위에 계속 쌓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전에 같으면 이런 물량들이 없어. 큰 물량들이 없어. 작은 힘으로도 보유자들이 쭉 끌어올리면 급등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을 계속 빽빽하게 그냥 거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평소에 3, 4배의 힘을 가지고 들어올려야 된다. 그쵸? 사는 사람이 없어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매도에도. 그쵸? 자,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안 거야. 이 대표이사가. 어떻게 한다? 작전명. 하락은 피하고 가라. 이게 바로 자산운용사에 얘기했던 건데 얘네들이 잡아요. 8월 31일까지. 얘는 29일. 그리고 정지시키죠. 9월 1일 날부터 120만 원대에서 꼬라박죠. 꼬라박죠. 바닥은 어느 정도 뭐 형성은 했지만 이 구간을 피하고 싶었던 거야. 그들은 왜? 이 기간이 9월 1일부터 거래를 시키지 말면 STX를 하락분을 피할 수 있잖아. ETF 펀드라는 거 다 고민한 거야. 그리고 13일 정도 되면 얘가 빠져서 멈추거나 반등이 올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상장일 날 조금 더 고가에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각 자산운용사. 그죠? 얘네들한테 다니면서 STX 사세요 했던 애들한테 조금 더 고가에 팔 수 있는. 그러면 얘는 또 신뢰를 얻잖아. 블럭딜을 할 때도 얘 믿으면 이제 블럭딜 받으면 되겠구나. 신뢰를 중요시하는 대주주입니다. 작전의 시나리오의 1등이 1등 진짜로. 왜? 합법적인 주가 조작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 얘가 더 빠지면 여기까지 빠지면 어쩌려고 걔네들은 그랬을까요? 이런 거 아세요? 빠질 만큼 빠지면 대형주는 조금 더 빠지더라도 반등은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잖아. 즉 우리는 100만 원 깨질 때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10만 원 단위에서 100만 원을 뚫고 100만 원에서 10만 원 단위를 깰 때 라운드 피겨라는 표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많이 빠져 있으면 이런 대형 코스닥의 대형 주식들은 반등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누구나가. 그 배터리 아저씨든 누구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SX는 가볍잖아. 얘처럼 몇십 조짜리가 아니고 끼케봐야 1조짜리잖아. 끌어올려봐. 별개로 놀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반등이 오게 되면 어떻다? 띄워서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13일을 정한 거야. 이 정도면 되겠다. 왜? 어떻게? 빨리 머큐리는 나가야 되니까. 지분을 털고. 왜? 시간의 리스크가 가장 크지. 갑자기 뭐 무기한으로 갔다가 10월에 무슨 이벤트라도 등장을 해서 아무 판단도 못하게끔 시장이 붕괴가 되면 어떡해? 안 되지. 작전은 최단 시간 안에 최고 빠르게 가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왜 13일이라고 해놓고 연장을 해버렸냐? 변경을. 이유가 있다니까? 뭘까요? 연장을 했죠. 무기한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15일로 바꾼 이유도 있어. 이게 자 금양과 에코프로가 뭐 때문에 움직였다? 그리고 얘네들이 무슨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니켈과
잘 안 들어요. 니켈과. 맞아요. 리튬. 근데 이게 급락이 일어났어. 언제부터? 9일부터. 계속 급락 나왔어. 정말로. 이 광석이 시세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급락이 나온 거야. 이 대표는 어떻게 한다? 이러면 자사운용사에서도 욕먹고 대주주한테는 또 욕먹겠다 생각을 한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멈춰버립시다. 어떻게? 야,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시죠. 그리고 점 찍죠. 언제 확정된 날짜를 다시 공시하겠습니다. 그쵸? 근데 왜 또 15일로 바꿨게? 바로 딱 하나입니다. 니켈과 리튬 가격의 폭락이 멈췄어. 됐습니다. 바로 공시하시죠. 그쵸? 정말 대단한 플레이어 아니에요? 이거 1부터 10까지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잖아요. 1부터 10까지. 아, 이런 거고. 3번 거래하라는 이유도 알았고, 정확히 했고. 그래서 댓글에 남긴 거 보세요. 다 피해갔다고. 큰 수익 났다고. 한 분은 뭐 거의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5억 정도가 투자하신 다음에 여기서 하고 여기 팔고 일부분. 왜? 13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말도 제가 했거든요. 본인의 이 현금 스케줄 꼭 써야 되는 날짜면 일부분은 팔고 가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이분은 지금 얼마? 3억 5천인가? 예, 이렇게 벌었다고. 자, 이거 중요한 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이 외의 모든 종목을 1부터 과거부터 하나씩 쪼개고 왜 얘가 리튬 사업을 한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이 나라를 선택을 했고 왜 광산 이야기를 꺼냈는지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분 있어요? 인도네시아 뭐 그래? 정부가 나서서 이 말 하잖아. 우리 얘네들이 원하는 채굴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얘네들도 어떻게? 개발도상국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등장시킨 거고 실제로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코인도 회사라고 있어요. 한국과 그죠? 인도네시아 정부가 뭐 섞여갖고 이 그쪽에서 좀 한국계 기업인데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업하고도 수입과 수출을 담당한다고. 그래서 이 쉽게 인도네시아 정부를 인도네시아 광물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중에 하나다. 아, 자, 어때요? 시나리오 그대로죠? 이 자산운용사 애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자, 하지 마시고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했던 상황에서 축제만 좀 즐기시라. 그리고 꼭 여기서 물리신 분이 아,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진입해도 된다. 참아라. 근데 42,000을 넘길 수 없을 거니까 러프하게 4만 원에 파세요. 여기는 3번 거래하세요. 제 영상 다 봐보세요. 제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시나리오 다. 그러면 지금 파악된 내용은 뭐다? 32군데에서 48군데의 자산운용사에 오케이를 얻었다. 블럭딜 가격. 그래서 제가 월요일은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 그 상단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팔고 가라.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진입을 추가적으로 하든 멈추고 있어라. 또 실수하지 마시고 30%의 현금을 9시 5분까지 마련할 수 있으면 게임은 또 달라집니다. 더 수익 날 수 있어요. 아시죠? 자, 보유 종목이 있거나 하신 분들도 남겨주시고. 자, 이제 우리 월요일 날 이제 시장을 앞두고 있죠. 이미 자사운용사 애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표도 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하고 수요처를 찾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어떤 시나리오가 이루어지고 어떤 가격 전략이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 영상 하나로 알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잠깐 제가 물 좀 먹고 왔습니다. 자, 어디까지?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월요일 날 전략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죠. 음. 아유, 벌써 7시 21분이에요. 아이고. 일단 오늘은 한 10시 정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이게 저희 연구소는 미리 말씀드리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자료를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건 산업에 대한 부분,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각 금융기관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1조짜리 변동성이 큰 걸 제시하지 않아요. 아시죠? 자, 월요일 날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 그리고 이 가격 내에서 로지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 교차 매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현금을 가지고 거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자, 월요일 날은 반드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시고 좀 제발 좀 손실 좀 내지 마세요. 이 영상을 제가 이거 1시간 동안 가까이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항상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자, 월요일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자가 되십시오. 영상은 좀 그만 찍을 수 있게. 그리고 문자 좀 그만 보내세요. 아니, 자, 그럼 자, SX 샵 이렇게 보내시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매번 진행되면서 꼭 손실 나신 분들이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 때는 안 그래도 제가 꼭 해야 될 때는 여기서 다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할 거고 자,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 전략은 다 들었죠, 스토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했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자, 1번.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와 STX의 100% 얘가 얘를 따라한 거 정확히 스토리를 추정을 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1번. 몰랐다? 좀 알았다. 자, 두 번째. 리튬 가격의 폭락에 의해서 거래 일정을 변경시켰던 걸 아세요? 몰랐다? 알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ETF 펀드 2차 전지가 빠진다에 배팅하는 펀드가 9월 1일 날 출시가 되고 계속 줄줄이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았다? 몰랐다. 자, 여기에 몰라서 투자하신 분들은요. 자, 알았다 한 분들은 일단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2배는 더 있어요. 아마도 실수를 안 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할 때 가장 큰 수익률을 올렸던 거는 기사화됐던 거는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이때 제가 6천억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이제 1,000억 정도를 운영하면서 1,800억 이렇게 800억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항상 헤지 펀드도 동원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근데 중요한 건 몰랐다라는 분들이 문제예요. 왜 그럴까? 설령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사고 팔고 제 영상 보신 다음에 또 여기서 물렸다가 다시 수익 내고 그런 분들은 어떤 실수가 나올 수 있냐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이 펀드 매니저 후배들도 정말 좋은 대학교 나와요. 뭐 외국계 대학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저는 서울대 나왔지만 자 얘네들은 더 좋은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1년 후에 퇴사가 가장 많았다. 왜 그럴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 두 번째로 보고 업종 세 번째는 여기서 이 세부적인 업종에 분류를 해서 종목을 이끌어낸 사람들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변동성 거래만 했을 거라고. 왜 그래? 자, 이건 운입니다. 여기서 하신 분들도 운이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 쓴소리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자, 왜 그러냐? 제가 단 한 번도 실수를 내본 적이 없어요. 손실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제가 주식 타짜라고 별명이 붙었던 이유 중에 하나고 이유가 뭐냐면 도박이 아니라고 시장에 판을 하려면 자 예를 한번 여러분들 저는 위에서 아래를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 나도 위에서 아래 봤는데요. 이 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부정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 플래시지. 자 제롬 파월이 2%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
목이 좀 풀렸네 제가 물 한 잔 먹으니까. 자 그리고 실업률 증가됐어. 일주일 후에 나왔죠. 그러면 3주 전으로 돌아가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일단 경계심을 가져야지. 왜? 유동성. 시장에 돈 풀어놓은 거를 다시 환수하겠다. 왜? 물가가 너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된 것 같으니까 좀 조절해야겠다. 이 파월의 입이 항상 그렇잖아. 근데 갑자기 실업률이 증가했대. 실업자가 증가했대. 그래서 제가 이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실업자가 증가됐다는 거는 돈을 풀었던 거를 다시 환수해버리게 되면 침체가 올 수 있지. 이걸 악재인데도 때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됐다고 시장은. 한 예로 잠시 빠져봅니다. 뭐냐? 이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 안 좋다. 근데 실제로 안 좋게 나오면 반등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쵸? 왜? 선반영. 그쵸? 이거예요. 똑같은 요소야. 자, 두 번째. 산업을 봅시다. 이거를 본인들이 다 알아서 샀다고 하니까 좋아. 그러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최소한 잠궈 놓긴 하겠네. 1번. 여기까지 알았다고 치자. 2번. 산업. 무슨 산업을 본 거죠? 2차 전지 산업? 전혀 말도 안 됩니다. 왜? 테슬라 주가는 계속 빠졌죠. 그쵸? 최근 일주일 전에 278달러에서 400달러로 어떻게?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10% 오른 게 고작이었죠. 왜 올랐지? 2차 전지가 아니야. 전기차로 목표 주가 상향한 게 아니라고. 과거엔 전기차인데 지금 뭐지? 자율주행. 그리고 뭐? 인공위성. 스페이스X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거 유튜브에 나와서 자율주행 4단계까지 해보겠다. 이것 때문이고. 그럼 양자 컴퓨터. 최근에 초전도체 이야기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도 얘네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기술력이 좋을 것이다. 이 가치로 됐다. 근데 뭔 2차 전지 때문이야. 틀린 거. 한번. 실제로 그러니까 얘 빼고는 다 급락이잖아. 업종? 2차 전지 업종? 뭐 리비안? 뭐 루시드? 없지.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출량이 감소하고 중국이 거꾸로 지금 치고 오는 그림이 되는데 미중 무역 갈등. 중국에 싸게 팔아야 되는데 마진이 줄어드는데 말도 안 돼. 4번. 업종 내에서 섹터? 뭐가 올랐는데? 근데 얘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리튬. 좋아. 리튬을 이야기하면 또 말은 달라져. 전 세계 시장을 보라고 했죠. 우리 시장만 보는 게 아니야. 이건 전 세계 시장의 그 조지 소로스부터 시작해서 헤지 펀드들, 즉 상품에 대해서 어떤 광물, 원자재 고평가되어 있다 해서 때리는 애들 있죠. 빅쇼트에 나왔던 애들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에서도 경계심을 표현했죠. 10억짜리의 리튬 광산 채굴권을 경매에 걸었더니 얼마? 1,000억에 팔렸다. 그래서 야 그러지 마라. 너무 너네 과열돼 있다 해서 중국 정부가 자기네 기업들한테도 경계심을 표현했는데 리튬을 그것도 오르지 않고 정체돼서 위에서 머물고 있는데 얘를 그걸 봤다고? X. 왜 이런 말 할까? 2번까지는 좋아. 즉, 자, 9번 맞히고 한 번에 손실이 날 수 있는 게 주식이야. 루틴. 즉,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손실이 안 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되시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 이 종목을 거래할 때는 어떻게 거래했어야 되냐면, 좋아. 대주주 매도 별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겠지. 여기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거의 자산운용사급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대주주의 뭐 사촌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와이프한테도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원래. 왜? 제일 빨리 퍼져나가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차치하고 여기 샀다고 칩시다. 뭐 인적 분할, 뭐 니켈 사업한다고 해서 샀다. 자,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거래였으면 붙어서 때리고 여기서 사야 돼. 왜 그럴까? 어차피 대주주 못 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률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률이 더 크지. 작은 판에서 노는 게 아니고 큰 판에서 놀아야지. 대주주 팔 걸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 주가 상승률이 커요? 다시 내려오지. 여기서 여기가 커요. 여기서 여기가 크지. 가격 법칙에 의해서 2만 원짜리를 4만 원 가까이 끌어올린 거랑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죠. 본인을 부정하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뭐다?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앞으로 10배씩 수익 낼 수 있어요. 적어도 5배의 수익은 낼 수 있어요. 제가 확답하겠습니다. 왜? 종목에 빠져서 거래하는 사람 중에 잘 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자사모형사 후배들도 탐방을 무지하게 다닙니다. 제가 보냅니다. 어떻게 하냐? 자, 이 바이오 종목 정말 좋더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고 너무 좋아요. 그래? 그래. 결국 어떻게 된다? 1, 2년 후에 사라집니다. 성과 평가가 떨어져서. 왜 그럴까? 바이오 업종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버텨버리는 거야. 이게 산업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시장은 플랫하다.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뭘 했어야 되냐면 원래 정상적으로 이건 트레이딩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고 뭘 했어야 돼? 미국 엔비디아 AI 칩 반도체 반도체 중에도 AI 칩 반도체를 해야 되는구나. 플러스 4일 후에 실적 발표회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나왔죠. 그리고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를 끌어올리면서 나스닥을 2% 급등시키고 얘가 빠지면 2% 빠질 정도로 지금 1,000조 원이 넘어요. 삼성전자의 4배예요. 자, 근데 구글, 알파벳 얘네들이 사상 신고가를 가버립니다. 실적도 폭증하고. 그럼 우리는 뭘 볼 수 있지? 자, 엔비디아가 AI 칩 반도체. 구글은 뭐예요? 유튜브 AI.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 추천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띄워주잖아. 이것도 AI야. 알파벳은 알파고, 이세돌. 그쵸? 로봇, 바둑 대결, AI, 로봇.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자, 그럼 다 정리합시다. AI 반도체, 로봇, AI. 그쵸?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 끄집어낼 수 있지. 산업을 봤어. 다시 업종을 보자. 무슨 업종? 여기서 나오는 거야. 로봇 업종. 이건 산업이야. AI. AI 중에서 AI 뭐 진단. 즉 AI가 알아서 너 암이 있을 것 같다 없다. 그리고 뭐 챗봇도 있겠지. 근데 챗봇은 좀 다르지. 다른 업체가 움직여야지. 신호는 안 줬어. 자, 그래도 관망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큰 업종들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야. 여기서 또 감속기, 로봇 핵심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자, 그리고 어느 업종이 움직이는지 보는 거야. 산업이 열렸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리튬 가격은 고점이라고 하면 얘는 트레이딩으로 끝냈어야 돼. 그리고 상장날 잘 거래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안 그럴까? 그리고 나서 시총이 작았던 로지스를 공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거래하다. 자, 봅시다. 이게 맞는지.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만 짜지더라도 연말이죠. 제가 한번 장담해 보겠습니다. 12월 24일. 이게 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하루 전이죠. 이때까지예요. 이때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1,000만 원을 5천만 원, 1억을 5억. 자, 만드는 프로젝트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뭐다? 여러분들 단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차트 보고 업종 보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산업, 업종 알면 장중에 이걸 골라먹는 게임은 무조건 나온다고. 확산. 그걸 여기서 텔레그램에서 제가 다룹니다. 라이브도 하고. 왜? 산업까지 알았으니까. 그 연습 과정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웬만한 2, 3년 지난 펀드 매니저보다 더 주식을 잘하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처음에 아까 엔비디아라고 했죠. 엔비디아와 가장 밀접한 기업이 그냥 특징적으로 볼게요. 한미반도체. 주가 어때요?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 비슷하게 올라가죠. 급증. 그리고 뭐가 있어?
하나마이크론, 상한가.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 이 큰 종목이 6% 급등, 추가 3% 급등. 왜? 엔비디아야.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산업이라고. 그 산업이 열리면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럼 로봇.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대주주잖아. 못 움직였던 이유가 뭐다? 2차 전지만 양극화 시장. 그쪽만 돈이 몰렸잖아. 100조 원의 시장. 얘네는 20조 원 시장. 이때 올랐던 이유 뭐예요? 2차 전지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잠깐의 숨에 의해서도 이렇게 50%씩 오른다고. 그러면 다시 2차 전지에 돈이 몰리면 아하 피해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구글과 알파벳, 엔비디아 얘기 나오면 빵. 이 큰 5조 원이 넘는 것도 2배가 올랐어. 이 짧은 시간에. 이해됐어요? 왜 5배를 낼 수 있는지? 짧은 시간 안에 누굴 보고 한다?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이 아니야. 자, 국내 시장에 한정되게 되면 제가 이거 각 펀드 매니저부터 연기금, 뭐 PB들 세미나 가면 이 말을 꼭 하거든요. 국내 시장만 보지 마라. 왜? 국내 시장에도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원전이 대표적이죠. 원자력. 왜 이게 치고 나가지 못하게? 전 세계가 동의하지 않아. 우리나라만 이쪽으로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야. 노후화된 원전까지도. 방향이 다르잖아. 전 세계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엔비디아. 우리 시장 중에 선두로 시장을 이끄는 게 어디 있어? 어쩔 수 없이 나스닥이잖아. 미국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중국. 중국은 이제 좀 아니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릅니까? 아니잖아. 그쵸? 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받고 확산을 이뤄낸다고 했지? 그러면 점차 밑으로 가봅시다. 자, 감속기. 이렇게 뉴로메카, LG 나올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또 산업용 로봇도 있지 않니? 이렇게 서비스용 로봇, 자동화 물류 로봇 나오죠? 그쵸? 이거예요. 포스코 DX가 자 이것도 자동화 물류입니다. 물론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는 그런 이슈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자, SP 시스템. 그쵸? 물류, 확산이라 이 변동성. 이게 산업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또 다시 원점으로 가볼게. 우리가 산업을 알고 업종의 솔팅, 선택이 끝났죠. 그쵸?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와 힘의 균형을 느끼면서 자, 한번 이 한 달 전의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 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자, 이 1년마다의 시장을 놓고 보면 제가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똑같은 사실들이 발생됐습니다. 이 교육도 저는 라이브에서 한 번씩 다룹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1번 뭐가 있을까? 올해는 홍수 테마가 유행했다고 쳐. 미친 듯이 그 테마가 형성되지. 내년엔 이상하리만큼 또 가뭄 테마가 유행을 해. 또 3번은 또 다른 테마가 유행을 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들은 똑같이 반복해. 요만큼의 테마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실들이 반복된다는 거 왜 몰라요? 주도 업종도 보세요. 2차 전지 움직였지? 1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조금만 색깔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넣으면 몰라버리는 거야. 지금 오염수 테마가 만일에 있다 쳐. 작년에도 분명 있었어. 재작년에도 있었고. 뭐, 한 3년 전으로 지나가면 일본과의 감정이 안 좋아질 때 수출 안 할게.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항상 그 테마가 있는데도 인식을 못 해. 그러면 지나고 보고 한번 느껴보세요. 3, 4년 전에도 똑같이 그 테마에서 터진 거 아닌가? 왜? 아래서 위만 봤으니까. 그쵸? 어떤 결론이냐면 이게 인적 분할이라는 게 이 작전을 정말 잘한 CEO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지금 반대로 얘기했다면 실패 확률이 커졌어. 왜? 종목을 먼저 받고 그리고 급등을 하니까 쫓아갔고 인도네시아 7조 원의 광물이다 해서 뭐 1톤당 얼마짜리 듣고 그쵸? 인적 분할까지 한다고 하고 주가 급등하니까 위로 가봐. 뭘 참조할 수 있어? 리튬 고평가 위로 가봐. 에코프로 금융 공매도 펀드 뻔히 위로 가봐. 글로벌 시장 2차 전지 안 좋아. 뭘 참조할 수 있어? 근데 이미 물려 들어간 상태에서는 안 좋은 케이스일 땐 나가지는 못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게 바로 1, 2년 차 펀드 매니저들이 바로 잘리는 거예요. 위를 봤으면 아 트레이딩이었구나. 트레이딩. 그쵸? 여기서 쥐고 가지 않았다고 한들 이날 거래를 못했냐? 아니지. 왜 못해? 그쵸? 이 변동성을 줬고 상한가치인 그 뭐야 로지스? 얘도 기회를 줬잖아. 점으로 간 게 아니잖아. 그 판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현금이 없으면 막 미친 듯이 그냥 막 하죠. 그리고 다음날 되면 어때요? 다른 종목을 보이죠 눈에. 그죠? 종가에 꼭 주식을 풀로 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죠. 근데 다음날 보면 내가 원했던 거는 빠지고 다른 애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 하루짜리만 쫓아가서 그래. 판이 열린 거라면 그 판에서 확산을 할 수 있다고. 자, 한 예로. 자, 산업이야. 2차 전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2차 전지도 판이 있다 했지. 뭐? 예를 들면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아니지. 리튬도 또 나뉜다. 탄산 리튬, 황화 리튬, 수산 리튬. 수산 리튬 에코프로가 하는 거. 지금 황화 리튬 이쪽은 9월 되면 조금 9월 말부터는 반등할 거다.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모르죠? 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바빠서 못한다. 니나 잘해라. 예? 그런 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 원으로 5천만 원, 1억으로 5억 만드는 거 12월 24일까지 되나 안 되나 보세요. 특급 종목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 빈 공간을 이해하면 돼.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뭐 지금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따라와 보세요. 자, 어떻게 되는지. 아, 이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쉬운 판이었구나. 생각보다. 사이클.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고공행진. 그 이후에 잠깐의 초전도체. 왜? 얘밖에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테마가 일어났지. 그래도 이 판도 3배짜리 판이었지. 그 다음 뭘로 움직였지? 반도체. 뭘로 움직였지? 인공지능 AI. 끝. 여기서 최저점에서 이동을 할 수는 없어. 그치? 다만 그 업종의 플레이어가 되면 충분히 확산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어려운 과정인가요? 어려운 과정 절대 없다. 1.1조 원에 끝났고 밀렸고 저거 하나가 로지스가 2,300억이면 얘네들 게임 뭐야? 시총을 유지해라는 게임이지 위로 가라는 게임이 아니지 거래량을 증가시켜라는 게임이지 왜 그걸 인식을 못하지? 응? 아시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올해 50입니다. 50. 물론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실수했던 게 맞는지 그게 운으로 한 번의 성공인데 그걸 너무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누구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분들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을 내기 위한 게임에 들어왔으면 수익을 내야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마라. 왜? 빠졌다가 10% 빠졌다가 보합까지 올라와도 10% 수익이고 어떻게? 10% 오르는 주식이 20% 갈 때 여기서 탑승해도 10% 수익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은 항상 이것만 보고 가지. 왜 이건 고려 안 하지? 빠졌다가 반등하는 거? 어차피 수익을 내는 게임 아닌가? 반드시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서 3번의 거래를 하라고 한 것도 그겁니다. 왜? 어차피 종가에 가지고 있으면 두들겨 맞을 거니까. 자, 월요일날 시나리오 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자, 제가 왜 12월 24일이라는 날짜를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뭐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그래도 나름 또 필드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애널리스트가 뭐 50만 원이 고평가라고 한다 한들 그 당시엔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 계속 올라갈 때면 인정을 하고 하는 거지 그 갭을 그게 산업의 사이클이었으니까 그쵸?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런 포트폴리오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조금 약간 들락날락해서 큰 자금으로 하다 보니 이쪽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도 뭐 30조씩 운영하는 쪽에서는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소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 필드에서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채널을 이용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과거에 제가 3개월 동안 잠시 유튜브를 좀 취미로 했었는데 100만 명 구독자가 모일 때 그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래도 좀 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도 12월 24일입니다. 예, 때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구나를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뭐 이 SX 별표도 좋고요. 그리고 없는 분들도 반드시 해보시고 그리고 뭐 어떤 뭐 뭐랄까 전략이라고 하시죠. 전략. 그렇죠? 이 전략대로만 가더라도 이 게임의 룰로 가더라도 5배 수익은 쉽게 날 수 있다 보여드릴게요. 알죠? 자, 하여튼 마음 푸시고 그리고 뭐 잘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다만 방법을 좀 달리해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즉 물결이 이렇게 가는데 왜 반대로 수영하려고 하시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멀리 빠르게 못 가요. 박태환이도 이쪽으로 물결이면 이쪽으로 갑시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만 보면 지엽적으로 바뀌지. 밑에서 산을 봐봐. 여기만 보이잖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바로 시장, 산업, 섹터. 그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 산업 사이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 얘는 지금 산업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안 했던 분들이라 말씀드릴게. 어, 중국 시장이 최근에 열렸죠. 뭐 이제 비자 발급을 좀 단축해 준다. 그러면 자 대표적인 거 종목들 한번 보면 기업은 변한 게 없어. 똑같아. 아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똑같아.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뭘까? 중국 관광 산업이 열렸지. 그게 산업 사이클이야. 반도체 사이클, 바이오 사이클. 그 열리면 기업은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안 온 것뿐이지. 그게 열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그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자, 어떤 대형 이런 식당도 계속 영업을 하지. 사람이 안 올 뿐이지. 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사이클.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 뭐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 항상 급등주만 하는 것 같고 지엽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왜 뭐 이 SX에 대한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다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기 오신 분들도 수익 뭐 나셔서 뭐 기분 좋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거래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왜 차트만 보고 거래했어 이렇게 시장보다는 3분 정도 더 빠릅니다. 어차피 HTS에 올라가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들. 메이저들끼리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데, 자, 필옵틱스, 대동. 이것도 농기계 회사잖아요. 로봇이에요, 로봇. 이분. 자, 수익 많이 내죠. 이 주식이란 게 그렇다. 뭐, 안 되면, 뭐, 부부싸움, 가정 평화를 망가뜨린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시죠. 네. 그렇죠? 뭐 선의의 기운들 많이 제가 있을 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STX 샵. 자, 하나 더 고지를 해드릴게요. 이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저도 이제 AI가 시간을 딱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 통신사에서 우리가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문자는 다 무료예요. 근데 이 통신사에서도 발신 이력이 없는 분하고 이런 SX 자료, 그다음 텔레그램방 링크 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보내는 시스템인데 스팸 처리를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텔레그램방 링크는 주변 지인분이 있으시면 대신 제 전화번호로 텔레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서로 이제 교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편하겠죠. 다 라이브 방송할 때도 제가 해드리고 할 거니까요. 힘내세요. 자, 감사합니다.